개선해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캐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12월 18일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면 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오늘 돈 얘기가 오늘도 있으니까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거는 삼성 얘기인데요. 사실 삼성의 FA가 강민호만 있냐, 남은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김태훈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우한 이승현 선수, 오늘 두 친구가 전부 계약이 됐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보시면 3+1년, 계약금 6억, 연봉 3억. 이승현 선수는 계약 기간 2년입니다. 김태훈 선수는 올해 워낙에 퍼포먼스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는 사실은 조금 올해는 성적은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은 그때그때 달라요잖아요, 이승현 선수는. 근데 김태훈 선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극복해냈고, 이승현 선수는 최근 삼성에서 굉장히 많이 등판한 선수에 속합니다. 올해는 사실 조금 좀 떨어졌어요, 성적이. 그래서 어쨌든 김태훈 선수는 20억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상우 선수나 김범수 선수나 남아있는 불펜 투수들에게 기준이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하 선수가 50억 정도의 계약을 했잖아요, 어바웃으로. 그러면 이들은 내심 그런 사이즈의 계약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김태훈 선수가 20억의 계약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상우 선수나 김범수 선수도 그 정도의 가격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구단들 입장에선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삼성은 강민호 선수 진짜 딱 한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는 이제 포지션도 다르고 나이도 있고 서비스 기간도 있고 그런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강민호 선수와 이 투수들, 특히나 이 불펜 투수들의 상황은 조금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김태훈 선수한테 20억을 쓰고 이승현 선수한테 6억을 쓰고 이거와 강민호 선수에게 얼마를 제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애는 조금 좀 결이 다를 겁니다. 근데 조금 기간이 문제가 되거나 디테일 컨디션에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강민호 선수 성격상 이렇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조금 좀 지켜보자. 하지만 강민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현재로선 떨어진다. 다음으로 두산 소식입니다. 플렉센 6년 만에 복귀입니다. 사실 플렉센은 정규 시즌보다 이 포스트 시즌의 임팩트가 정말 좋았죠. 21경기 20시즌에 3.01, 8승 4패, 116.2이닝. 근데 진짜 포스트 시즌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렉센이 외국에 진출, 미국에 진출을 할 때만 해도 야 진짜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1승 1패를 거뒀잖아요. 여기 다 나오고 있네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47경기 32승 39패 3세이브니까 글쎄요 올 시즌에도 화이트삭스에서 불펜으로 5승 1패 했으니까 괜찮았죠. 근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도 오퍼가 있었대요. 근데 100만 달러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놀랬습니다. 진짜 두산에서 더 뛰면 땡큐죠. 근데 플렉센은 좋은 두산과의 궁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고는 이제 작년에 보여줬으니까 크게 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플렉센이 워낙에 위력적인 볼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불펜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뛰었을 때 6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그래 흘렀고 그래서 선발로서의 연속성을 스태미너죠.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키움 얘기를 잠깐. 어제 이제 그저께 키움의 카나쿠보 영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잘 던지면 잘 던지는 대로 이슈, 못 던지면 못 던지는 대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관심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뭐냐면 키움의 26시즌 예상 로테이션입니다. 외국인 투수 2명을 와일스와 알칸타라로 세팅을 했고 카나쿠보도 이슈 별개로 선발로 지금 당장 뛸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키움도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하는 한 6월 정도 되면 알칸타라, 와일스, 안우진, 카나쿠보, 정현우 혹은 하영민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럴싸한 선발진 구성이 될 겁니다. 공통점은 이제 외국인 투수로 3명의 선발이 거의 다 모든 팀들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3선발서부터 국내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거의 4선발에서 갈릴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우진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안우진이 알칸타라 와일스보다 더 좋은 투수가 돼서 알칸타라와 원투가 될 수도 있고 와일스가 밀릴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근데 안우진이 복귀한 이후에 키움의 선발진 사실은 복귀하기 전에도 안우진을 여기서 빼면 알칸타라, 와일스, 카나쿠보, 정현우, 하영민이잖아요. 근데 안우진이 복귀가 되면 하영민이나 정현우 둘 중에 한 명이 그 자리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 쿼터 한 명을 투수로 뽑을 수 있게 된 게 일단은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을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키움의 선발진이 허걱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캡 초과 구단이 없답니다. 이게 상한액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작년에는 LG 트윈스가 24억을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12억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삼성이 연봉 총액 1위를 했습니다. 2위가 LG, 3위가 SSG, 4위가 한화 이렇게 됐고 기아가 5위, 롯데가 6위, 두산이 7위, KT가 8위, 그리고 NC가 89억으로 9위, 그리고 히어로즈가 43억으로 꼴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움이 지금 43억 9천이란 말이죠. 44억이라고 치면 27년도서부터 한 셀러리 캡도 있어요. 60억 조금 넘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넘기지 못하면 처음에 미달이면 30% 세금,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50%,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100% 이걸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한선 상한액은 5%씩 조정이 되고 매년. 그러면 이게 지금 삼성이 130억을 썼다고 치고 LG도 130억, SS 130억 썼다고 치면 키움이 40억을 쓰잖아요. 그러면 3배가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는 아니야. 그래, 인정.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여기는 모기업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금액과 이제 중개권료도 그렇죠. 중개권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디랑도 보시면 여기 NC랑도 차이가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9위 NC랑도. 갭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최하 돈을 써야 되는 최소 금액 하한선까지 키움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7 시즌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키움도 거기에 분명히 맞춰서 이제 비용을 써야 될 겁니다. 요건 이제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19회 이제 은퇴하신 분들. 문체부 장관이 5만 명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대형 돔구장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공식적으로 19회에서는 대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과 함께 충남에서도 천안에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을 연중 개최할 수 있는 대형 동구장을 추진 중이래요. 5만석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나라 프로야구 인기가 나날이 한없이 무지하게 발전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 굿, 인정. 근데 보세요. 충남에 대전에 이글스가 있는데 거기서 게임을 신구장을 만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충남 아산에다가 5만석에 만약에 또 돔구장을 만들었대. 그럼 과연 거기서는
대전에서 몇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줄까? 요즘처럼 야구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 과연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충남이라고 치면 그 충남 돔구장에서는 야구 경기를 몇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케이팝 공연을 매일 해? 그러니까 자꾸 저는 뭔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돔을 만든다라는 건 그 돔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야구팀이 야구를 할 수 있고 그 매일 하는 야구가 없을 때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화가 된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지 그래도 운영이 될까 말까인데 아니 1년 365일 야구도 유치 못하고 같은 충남의 대전에 신구장이 있고 거기 하나이글스가 떡하니 예?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은 생활권에 하나 만들어 놓고서 야 우리도 여기 하나 만들었으니까 좀 하나 경기 여기 가서 좀 해줘. 그럼 대전이 참 오케이 그래 그럼 나눠서 해요. 이러겠다. 그 가수 콘서트는 매일 해? 우리나라 뭐 가수가 여기 도움구장을 꽉꽉 채워? 아니잖아. 야구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야구장 짓자 저기도 야구장 짓자. 그러니까 짓는 건 좋아. 누가 쓸 건데. 야구장에서 야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지자체가 야구단을 다 만들 거야? 돔을 제대로 만들려면 수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물론 전 그쪽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야구 중계권이 1년에 450억으로 팔렸고요. 재계약한 티빙에서 800억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년에 800억.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가 되게 저는 야구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OL 내년에도 LG 우승? LG의 독주를 막을 팀이 있을까? 그러면서 스포츠 서울에서는 삼성과 하나와 두산을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얘기를 쭉 풀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G가 내년에 김현수가 빠졌습니다만 글쎄요 투수력이 특히 불펜이 여전히 저는 조금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야수 쪽은 걱정 안 해요. 하던 가닥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합니다. 아직 뚜껑은 열지 않았지만 공격력만 딱 넣고 봤을 때 삼성이 더 위력적이긴 할 것 같아요. 장타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LG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그러면 파괴력도 못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공격력 원탑은 삼성, 그 다음에 LG 이렇게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올해보단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페라자와 강백호가 들어가니까 올해보다는 어쨌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한화가 외국인 투수 둘, 와이스와 폰세가 빠졌고 한승혁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주 선수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25 시즌의 두산보다는 26 시즌 두산이 무조건 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승을 대번에 하기 위한 전력이냐를 고민해 본다면 그건 조금 모자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LG하고 삼성이 떨어져. 야, 니넨 열애. 그 나머지가 막 왕창 뭉쳐갖고 다 붙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력 보강만 딱 놓고 봤을 때, 야, 네가 봤을 때 어느 팀이 전력 보강이 제일 잘 된 것 같아? 라고 하면 전 KT 같아요. 롯데는 외국인 투수 2명이 워낙 좋고, 두산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전력에 박찬호 그리고 플렉센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하나는 강백호와 페라자가 갔기 때문에 기존 빠따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거고, 근데 한승혁과 폰세 와이즈가 빠져나간 자리, 그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정우주라든지 새로 들어오게 되는 에르난데스라든지 투수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봐야 아는 거고, 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아는 물음표입니다. 그건 기아에 대해서는 제가 구단 분석을 좀 준비하면서 조금 좀 더 깊게 좀 공부 좀 하고 그래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나름으로 지금 딱 생각해 본 이미지적으로는 LG하고 삼성 빼 나머지는 막 가운데 막 뭉쳐갖고 그냥 난리를 치지 않을까. 동기부여들이 롯데도 김태형 감독 계약 마지막 시즌이고 김경문 감독은 또
우승에 실패하셨고, 김원영 감독은 새롭게 또 팀을 만들어서 도전하는 입장이고, 박진만 감독은 24시즌에 코리안 시리즈 갔지만 실패, 올해는 포스 시즌에서 준풀서부터 시작했지만 업셋 한 번 했고 한화한테 졌지만 충분히 임팩트를 심어줬고, LG는 이제 또 연결 감독님이 새롭게 또 재계약을 하셔갖고 또 으쌰으쌰 해보자는 시즌이니까, 자, 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상 다 필요 없죠. 재미로 한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제 야구 비시즌이라 우리 야구 팬 여러분들 좀 심심하실 텐데, 자, 늘 말씀드리는 거 매일매일 앞만 보고 쭉 달려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하트 마음속으로만 쏘지 마시고. 캐스터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